저는 임선우. 제 친구들은 제가 남자를 좋아하는 걸 모두 알고 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 악마 같은 친구들은 진실게임에 진 저에게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싸움장, 기훈현에게 고백하라는 벌칙을 내렸습니다. 기훈현에게 고백했다가 3년 내내 그의 부하들에게 시달렸다는 남학생의 전설은 우리 학교의 유명한 괴담이었죠. 그에게 고백 문자를 보낸 제 미래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죠. 까짓 거 벌칙 하나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의 부하들에게 붙잡히면 이건 그냥 게임이었다고 잘 설명하면 될 일이었죠. 제가 용감하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이야, 임선우. 역시 남자다워. 보낼 땐 확실히 보내네. 그 기훈현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 너한텐 손해 아니지? 혹시 알아? 그가 덜컥 받아줄지? 저는 녀석들을 쏘아붙였습니다. 기훈현이 그렇게 쉬운 남자였다면 진작에 학교장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행히 곧 인턴십 기간이라 학교를 떠날 테니 그가 아무리 무서워도 이 넓은 세상에서 마주칠 일은 없겠죠. 피할 수 없다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니까요. 문자는 보냈으니까 다음은 너희 차례야. 내 운이 좋길 빌어주는 게 좋을걸? 게임은 게임이지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저는 녀석들과 더는 입씨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해 기숙사로 돌아와 대충 씻고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방의 고진우가 소리를 지르며 저희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임선우. 너 학교장한테 찍혔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학교 커뮤니티에 기훈현이 현상금 1,000만 원 걸고 너 찾는다고 난리 났어. 어젯밤의 숙취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간밤에 제가 저지른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 맞다. 나 이제 망했다. 진우 형, 지금 상황이 어때? 고진우는 어제 모임에 없었기에 이 모든 상황을 알 리 없었죠. 하지만 주혁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은 기훈현이 고백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현상금은 그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다들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학교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글을 읽은 주혁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우야, 누가 우리 기숙사 방 정보 올렸어. 아마 30분 안에 기훈현이 들이닥칠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고진우는 1,0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눈이 뒤집혀 소리쳤습니다. 와, 이 돈 진짜 탐난다. 야, 선우야. 내가 그냥 좀 희생해라. 내가 너 묶어서 기훈현한테 갖다 바칠게. 돈은 반반씩 나누는 거 어때? 미친놈아, 꺼져. 나 구할 생각이나 해. 저는 이미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자식은 농담할 기분이 드나 봅니다. 그때 유민준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제 문자 보냈다며. 답장 뭐라고 왔는지 확인해봐. 그제야 저는 어젯밤 문자를 보내자마자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찾는다는 현상금을 생각하니 손에 쥔 휴대폰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사이 주혁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 전원을 켰습니다. 잠금 해제부터 메신저 앱 실행까지 그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알림창에 찍힌 딕지 않은 메시지 99+를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남자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 그가 험한 말을 퍼부었다면 혼자 보고 사귀는 게 낫지 친구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야, 임선우. 너무하네. 우리 사이에 메시지도 못 보냐? 꺼져. 게임은 게임이고 날 비웃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친구들의 시선을 받으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훈현과의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나 너 좋아해? 10분 후.
너 남자 좋아해? 이 몸은 이성애자라고. 남자 안 좋아해. 언제부터 게이였냐? 왜 답이 없어? 말 안 해도 알겠다. 나처럼 잘생기고 피지컬 좋은 남자를 보면 반하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너무 빠지진 마. 난 내가 가질 수 없는 남자니까. 혹시 자존감 떨어졌냐? 괜찮아. 나랑 비교하지 마. 내가 잘난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 너도 뭐 나쁘진 않아. 나보단 못생겼지만 저 머리 노란 애들보단 낫지? 다만 그 비쩍 마른 몸은 운동 좀 해야겠다. 안 그러면 나중에 깔리는 수가 있어? 야, 너 설마 내가 거절했다고 해서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지? 메시지 보면 답장 좀 해봐. 아니지. 아니지. 야, 너 나 놀라게 하지 마. 온의 매력이 아무리 치명적이라도 너까지 죽게 할 순 없다고. 정 그렇게 내가 좋으면 한번 사귀어주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아. 미리 말해두는데 내가 무조건 탑이야. 이건 협상 불가. 자, 이제 사귀어준다고 했잖아. 답장 한 통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자로 관계 확인하는 게 성의 없어 보이면 만나서 얘기해도 되우나 지금 운동장에 있으니까 찾아와. 왔어. 못 찾겠어. 에이, 그럼 내가 갈게. 위치 보내. 왜 아직도 안 보내? 설마 내가 널 싫어할까 봐 무서운 거야? 걱정 마오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일단 너랑 사귀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래도 불안하면 공개적으로 발표할까? 아니면 바로 프러포즈? 졸업하자마자 혼인신고하는 거지? 결혼식은 어디서 할래? 제주도. 파리. 세상에. 장난으로 보낸 문자 한 통에 이런 정신나간 답장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너 좋아해라는 메시지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망했다. 이건 빨리 오해를 풀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학교에서 더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창을 열고 어떻게 변명할지 머리를 굴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입력하고 있는데 그의 메시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흑흑 자기야, 드디어 폰 켰네. 나 걱정돼 죽는 줄 알았잖아.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자기야, 빨리 위치 보내줘. 기숙사야. 기다려, 형이 간다. 미쳤다. 그가 저를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게 오해라고 말하면 그에게 맞아 죽지 않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진 저는 충동적으로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눌러 소리쳤습니다. 누가 당신 자기야. 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놈아. 해명은 무슨 일단 도망부터 치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중요한 물건 몇 개를 가방에 쑤셔 넣고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쾅, 쾅, 쾅. 기숙사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기훈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착하지.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기숙사 복도를 가득 메운 학생들은 기훈현이 외친 자기야라는 두 글자에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세상이 2초간 정지했다가 곧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깐, 내가 잘못 들었나? 쟤 방금 누구한테 자기라고 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모태솔로라더니 오늘 갑자기 애인이 생겼다고? 지금 문제는 애인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애인이 남자 기숙사에 있다는 거잖아. 미쳤다. 미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어떤 유물이 우리 학교 짱을 휘어잡은 거지? 쇠파이프 같던 그 남자를. 얘야, 너 조심해. 걔가 스트레이트인지 내가 확인해봤어? 난 걔가 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걔 자기가 누군지 궁금할 뿐이야. 맞아, 맞아. 누가 그 행운의 주인공인지 궁금하지 않아? 이 방에 4명 살잖아. 혹시 저기 화려하게 생긴 고진우 아니야? 공작새처럼 꾸미고 다니는 게 딱인데. 닥쳐. 진우는 내 거야. 헛소리하면 죽는다. 그럼 주혁. 평소에 보면 엄청 애교 많던데. 혹시 임선우 아닐까? 그 얼음 왕자 말이야. 욕심 없는 스님 같아서 그렇지. 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기훈현이 현상금 1,000만 원 건 거 못 봤어? 자기 애인 찾는데 현상금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 그럼 그 자기가 임선우를 좋아해서 기훈현이 질투해서 현상금을 건 건가? 혹시 유민준? 걔 여자친구 있다던데 양다리? 아, 답답해.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기훈현, 빨리 문 박차고 들어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온갖 추측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숙사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비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죠. 발가락으로 땅을 파서 마법의 성이라도 짓고 숨고 싶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방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벼락 맞은 표정이었습니다. 젠장, 저놈들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선우야, 비켜. 내가 나가서 저 수다쟁이들이랑 삼백합을 겨루고 오겠다. 주혁이 가장 먼저 뛰쳐나갔고 고진우와 유민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구경꾼들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기훈현의 시선은 곧장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뼈다귀를 발견한 허스키처럼 그의 눈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 시선에 두피가 저려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었습니다. 그가 더 엄청난 말을 내뱉을까 두려워 저는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할 일 없어요? 아침부터 왜 남의 기숙사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까? 맞아. 남의 잠을 방해하는 게 제정신이야? 기훈현이 누굴 자기라고 부르든 너희랑 무슨 상관인데. 고진우와 친구들이 기관총처럼 말을 쏟아내자 밖에서 구경하던 무리도 지지 않고 반박하려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저는 화가 나 기훈현을 쏘아봤습니다. 다 그가 소란을 피운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훈현은 그저 눈썹을 치켜올리며 저에게 웃어 보일 뿐이었죠. 그는 2걸음 앞으로 다가와 제 귀를 손으로 막더니 갑자기 발을 들어 문을 세게 찼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에 시끄럽던 복도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저와 그에게 향했습니다. 기훈현은 얼굴을 굳히고 참을성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끄럽고. 내일에 참견할 시간 있으면 다들 꺼져. 여기서 더 얼쩡거리면 가만 안 둬. 사람들은 그를 한 번, 그의 손에 귀가 막힌 채 서 있는 저를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구경꾼들은 마치 거대한 비밀을 알아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알겠다. 다 알겠다 하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기훈현이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제가 창피해서 죽기를 바라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기훈현의 말은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남아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시끄럽던 복도는 텅 비었고 404호 문 앞에는 저와 기훈현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명예와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기훈현은 저를 뚫어질 듯한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지금의 기훈현이 아주 위험하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 빨리 도망쳐. 키스해. 당장 키스해. 어서. 머릿속에서 2개의 자아가 맹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체온이 점점 오르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특히 그의 손에 덮여있던 귀는 불이 붙은 듯 뜨거웠습니다.
기훈현은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날카롭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초봄의 햇살처럼 따스해서 사람을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너 진짜 귀엽다. 귀엽다니. 남자를 귀엽다고 하다니. 저는 반사적으로 반박하려 했지만 기훈현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몸을 기울여 제게 다가왔고 제 입술을 부드럽게 훔쳤습니다. 그가 물러나는 순간 저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내가 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를 막았습니다. 저리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좀 있어? 방금 전의 키스는 그가 저를 놀리기 위한 복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발했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모두 제 잘못이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겨우 체면을 차렸습니다. 어제 보낸 문자는 내 진심이 아니었어. 널 곤란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도 방금 복수했잖아. 우리 그냥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면 안 될까? 기훈현은 주머니에 한 손을 꽂은 채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저를 놀리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잘못한 쪽은 저였기에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난 그러고 싶은데. 꿈길 내가 얼마나 힘들게 찾은 내 자기인데 어떻게 오해였다고 끝내? 온 학교가 기훈현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모든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그는 저를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설마 그가 보낸 문자 내용이 전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멀쩡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게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게이가 아니었다면 말이죠. 분명 저를 놀리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떡하고 싶은데? 난 게이고 넌 스트레이트잖아. 정말 나랑 사귀고 싶어?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저는 눈을 빛내며 이 기회에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방심한 틈을 타 저를 품에 끌어안고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 어때? 저는 분명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 망할 놈 때문에 화가 나서요. 그는 계속해서 저를 놀렸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알아?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수백 번은 죽었을 겁니다.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하하, 지금 너 꼭 잔뜩 화가 난 보거 같아. 아니, 털을 잔뜩 세운 아기 고양이 같기도 하고. 볼수록 귀엽네. 역시 난 운이 좋아. 졸업하기 전에 이런 보물을 줍다니. 좋아. 이놈은 뻔뻔할 뿐만 아니라 자뻑도 심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얼굴 두꺼운 놈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이놈은 저를 자기 애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어깨 넓고 허리 가늘고 다리 길고 잘생긴 남자를 얻었으니 제가 이득인 셈인가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에게 달려들어 붉고 얇은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죠. 기훈현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재빨리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도 장난치지 않고 순순히 저와 거리를 두더군요.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그의 아래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 침대에 태연하게 앉으며 놀렸습니다. 어때? 만족스러워, 우리 자기? 키스도 했고 포옹도 했으니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사귀는 거 맞지? 저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안 돼? 안 돼. 이제 온 학교가 내가 내 애인인 거 다 알아.
양다리 걸치는 나쁜 놈이 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 전부 내가 일부러 퍼뜨린 거야? 내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고 말하면 믿어줄래? 꺼져. 이 교활한 여우 같은 놈. 기훈현이 떠나자 주혁과 친구들이 기숙사로 몰려왔습니다. 다들 호기심에 불타는 눈으로 저를 둘러쌌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희 둘 사귀는 거지? 숨길 필요도 없는 일이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야, 내 친구, 내 남자친구가 바로 우리 학교 짱이라니. 퀄리티가 다르네. 저는 그들보다 누가 고자질했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선우야, 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주혁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주혁아. 거짓말할 때 머리 좀 그만 긁어. 너무 티 나잖아. 제가 그의 어설픈 연기를 지적하자 고진우가 투덜거리며 주혁을 째려봤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솔직하게 털어놔. 안 그러면 너희 셋 다 상어밥으로 던져버릴 거야. 고진우는 제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걸 알았는지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나를 탓할 순 없어. 기훈현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컸다고. 1,000만 원이면 우리 반년은 먹고 놀 수 있는 돈이야. 그럼 너희들 마음속에 나는 1,000만 원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네. 친구도 중요하지만 1,000만 원도 아주 매력적이잖아. 우리 스튜디오 이제 막 시작해서 돈이 엄청 필요했단 말이야. 친구를 팔아먹고도 할 말이 많네. 헤헤, 선우야, 화내지 마. 이거 서로 윈윈이잖아. 너는 거금도 없고 남자친구도 생겼으니 완전 이득이지. 헛소리 집어치우고. 선택지를 줄게. 돈을 돌려주든가 아니면 스튜디오 이름으로 차용증 쓰고 기훈현한테 보내. 뭘로 할래? 차용증 쓸게. 나도 동의. 합의가 끝나자 저는 직접 차용증을 써서 사진을 찍어 기훈현에게 보냈습니다. 자기야, 방금 뭐 보낸 거야?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직접 가져다 주면 안 될까? 나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꺼져. 알았어. 자기야, 화내지 마. 내가 당장 둥글게 말아서 자기 곁으로 굴러갈게. 마음대로 괴롭혀도 좋아. 정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능글맞은 놈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챙겼습니다. 사실 이제 남은 수업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인턴십 자리를 찾느라 바빴습니다. 저희 기숙사 친구들은 일찍이 쇼폼 콘텐츠의 흐름을 파악해 여러 플랫폼에서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회사에 들어가 경험을 쌓고 싶었고 유민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는 그가 인턴십 합격 기념으로 한턱 쏜 자리였는데 거기서 제가 덜컥 남자친구를 얻게 될 줄은 몰랐죠. 기훈현은 행동이 정말 빨랐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10분도 안 되어 그는 기숙사 문 앞에 나타나 저를 막아섰습니다. 자기야, 나 말 잘 듣지? 꺼지라고 하니까 바로 굴러왔잖아. 상이라도 져야 하는 거 아니야?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저를 끌어안고 세게 입을 맞췄습니다. 잠깐만, 내가 언제 여기까지 굴러오라고 했지? 너 얼굴 진짜 두껍다는 소리 안 들어봤어? 에이, 자기야. 그렇게 칭찬하면 나 너무 흥분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이니까 나 이제 못 참겠어. 내 머릿속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 온통 너 키스하고 안고 번쩍 들어올리고 또 달콤한 상상들로 가득해. 입 닥쳐. 저는 그가 더 민망한 말을 뱉어낼까 봐 황급히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괜히 이놈이랑 사귀기로 했나 조금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낯뜨거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척하더니 지금은 온갖 수단으로 저를 놀려대고 있었습니다. 설마 예전의 모습은 전부 연기였고
그는 원래부터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진 사람이었던 걸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그의 잘생긴 얼굴을 쳐다보고 화를 억누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진지하게 얘기할 거니까 너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았어? 기훈현은 순진한 표정으로 눈을 깜박이며 제 손에 막힌 자신의 입을 가리켰습니다. 손 떼면 헛소리 안 할게. 제가 손을 놓는 순간 손바닥에 축축한 무언가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그의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기훈현 씨, 애인이 할 말이 있다는데 들을 생각 없으신가요? 분노는 몸에 해롭다. 분노는 몸에 해롭다. 저는 준비한 차용증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는 쓱 훑어보더니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넌 내 자기니까 이런 건 다 내가 관리해. 그리고 이건 내 카드.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한 2억 정도 들어있을 테니까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아끼지 말고. 다 쓰면 아빠한테 또 달라고 하면 돼. 너 내가 돈만 다 쓰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돈은 괜찮은데 도망은 안 돼. 넌 내 자기잖아. 내가 없으면 나 울다 죽을지도 몰라. 내가 울다 죽는 꼴 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훈현은 제 미적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얼굴에 약하고 미남의 슬픈 눈에 약한 속물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오래전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 예전부터 나 좋아했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행동을 도저히 정상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에구, 우리 자기 똑똑하네. 그것도 들켰네. 그럼 언제부터 좋아했는데? 우리 제대로 만난 적도 별로 없잖아.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본 탓일까요? 기훈현은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제게 입을 맞추며 아직 나오지 않은 모든 질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니까요. 시점 전환, 기훈현. 저는 기훈현. 꽤 유명한 학교 짱이죠. 뛰어난 외모와 집안 배경 덕분에 저를 따라다니는 남녀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에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착하고 부드럽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죠. 다들 그 아이가 차갑다고 말했지만 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저 내성적이고 반응이 조금 느릴 뿐이라는 것을요.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일부러 짝꿍자리를 차지했지만 너무 큰 키 때문에 하루도 못 가 담임 선생님께 맨 뒷자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저는 그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또 썼지만 결국 건네주지 못하고 전부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편지들을 엄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맞았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다음 날 임선우에게 직접 고백하려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전학을 가버렸기 때문이죠. 다행히 멀리 가지는 않아서 그를 다시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엄마는 연애를 막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대학에 갈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에 합격하기 전까지 그의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뭐,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연애는 학업에 영향을 주니까요. 예를 들면 저처럼 말이죠. 전교 꼴찌에서 100등 하던 성적이 단숨에 진짜 전교 꼴찌로 떨어졌으니까요. 엄마는 이렇게 형편없는 성적으로는 그에게 무시당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대학에 가기 위해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마침내 저도 소원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얄궂게도 그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둔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거나 책을 빌리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죠. 금욕적인 스님처럼 말입니다. 그에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저는 감히 그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죠. 마치 스토커처럼요. 그렇게 3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가 막아냈고 저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저를 바람둥이로 오해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썩은 복숭아들을 피하기 위해 저는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 험한 말을 듣기 일쑤였죠. 놀랍게도 이 방법은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쁜 소문이 퍼지자 저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외는 있었습니다. 임태훈이라는 놈이었죠. 그는 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제 순결을 그놈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남자는 죽어도 명예는 잃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놈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놈은 질긴 깡패 같아서 제가 때려 눕혀도 겁먹기는커녕 더욱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누가 소문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혐오하면 어떻습니까? 제 순결만 지킬 수 있다면 제 보물 같은 그 아이가 저를 싫어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연애할 생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룸메이트들을 매수했습니다. 진실게임 벌칙을 이용해 임선우가 저에게 고백하도록 만들라고 말이죠. 헤헤,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가 먼저 고백하는 것쯤은 제가 받아야 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문자를 받았을 때 당장 답장하고 싶었지만 친구놈이 말렸습니다. 너무 빨리 답장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1시간은 기다렸다가 보내라고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저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몇 년을 짝사랑한 그 아이가 드디어 저에게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뭘 더 재고 있겠습니까? 10분은 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답장할 줄 알았는데 그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저는 상황을 조작할 더 많은 여유를 얻었죠. 저는 즉시 학교 커뮤니티에 현상금 1억을 걸고 그를 찾아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한번 도망가 보라고 하세요? 결국 고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자금이 절실했으니 이 돈은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겁니다. 저는 임선우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다음 날 아침에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구경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모두 제 동맹군인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404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외쳤습니다. 자기야. 그가 도망갈 길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죠. 그는 저를 죽이고 싶었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를 줄 리 없었습니다. 저의 뻔뻔한 공격 아래 우리는 마침내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착하고 부드러워서 괴롭히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에게 붙어있고 싶었고 그의 작은 열쇠고리가 되어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아버지가 저를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임선우를 들먹이며 저를 협박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를 빨리 곁에 두기 위해 저는 밤낮 없이 일하고 공부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 자기는 저보다 더 바빴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다시 한번 고진우의 스튜디오에 투자하여 그에게 제 자기를 세뇌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진우의 조언은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임선우가 저를 데리러 회사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미칠 듯이 기뻤습니다.
만약 제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었다면 분명 기쁨의 함성을 질렀을 겁니다. 저는 급히 근처 꽃집으로 달려가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가 꽃을 들고 저를 향해 걸어올 때 저는 제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사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